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좀 나름대로 반등을 해주는 그런 하루였다. 이틀간의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 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조정은 없죠. 하지만 오늘 미국 시장은 이틀간의 아름다운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하는 모습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뚜렷한 강자가 부재하다. 네, 뚜렷한 시장의 강자가 부재하다. FOMC도 시장에 도움을 거의 안 줬고 트럼프의 특별한 어떤 발언도 없었는데 미중이 스위스에서 함께 허리펀과 베센트가 미국의 경제 수장들이 만나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플랜이 잡히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죠. 한두 번 만나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결국 탑으로 두 사람이 만나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화가 지속될 것 같다. 이거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사법 리스크에 벗어나면서 정책 수혜주가 아주 강하게 상한가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뭔가 정책을 가지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힘은 이제 후보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도 있지만 뭔가를 하겠다는 정책이 없는 선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시장에 불리한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을 우리가 봐야 뭘 투자하고 뭐가 수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정책이 아직 안 나와서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 이재명 정책 수혜주들이 시장을 리딩할 것 같다. 다 죽어갔다가 다시 확 살아나는 거죠. 생각보다 더 강하게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어떤 정치인주를 싫어하는 우리 모임들은 굉장히 이제 머리 아프죠. 네, 그쪽으로만 돈이 쏠려 간다면 우리는 손 빨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제약 바이오의 향 관세 추가 때리는 것이 곧 결정될 것 같다는 소식으로 어제 제약 바이오들이 인벤토리 랩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멸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력을 밀고 있던 종목들에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더 빠지면 또 분할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고 막상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면 이게 오히려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은 반대로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는 다우 플러스 0.82 막판에 확 돌아섰네요. 나스닥 플러스 0.23 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S&P 500 플러스 0.38 이틀간의 하락을 딛고 일어서는 강한 반등, 아주 강한 반등은 아니었지만 강보합권의 반등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금일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재료 폭탄에도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며 강세로 마감을 했다. 뉴욕 증시 연준 금리 동결을 소화하며 상승 마감을 했다. 미 연준이 금리 4.25에서 4.5로 동결을 했죠. 네, 오늘 시장에서 이제 애플이 구글의 검색 엔진에 대해서 AI가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애플 쪽에서 한 거죠. 이 발언에 구글이 박살이 났는데 뒤에 좀 자세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파월 발언 실망에도 막판 반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3% 급등. 이러한 것들이 주요 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당분간 없다. 젠스랑이 중국 수출을 막으면 우리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을 막으면 화해만 웃을 것이다. 계속 젠스랑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죠. 하지만 민주당 정부의 사람이라고 젠스랑을 치부하기 때문에 공화당 사람들은 상당히 연맥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즈니 호실적의 주가가 쑥 중독의 첫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이다. 네. 테슬라 중국서도 부진한 실적 발표를 했죠. 7개월 연속 감소. 그러나 주가는 살짝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제 테슬라의 리더 머스크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막 들리네요. 대만 폭스콘 1회 전기차를 첫 공급한다. 미쓰비시 내년 호주서 출시를 할 예정이다. 젠스랑의 경고. 중수출 막는 화웨이만 는다. 재고는 없는데 중국산을 실은 화물선이 미 입항의 수준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중국산 배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수준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미국에 상당히 타격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의 사파리의 AI 검색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검색 왕자 구글의 주가가 8%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알파벳의 하락이 가장 눈에 띄는데 현지 시간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발언은 미 법무부가 알파벳을 상대로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 중에 증인으로 참석한 에디큐 애플 서비스 부분 수석 부사장에 의해서 문제가 이제 크게 확산이 됐는데 애플의 큐 부사장은 무슨 말을 했냐. 사파리 브라우저의 검색 트래픽이 지난달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그 원인으로 AI 사용 증가를 지목을 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최근 급성장 중인 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와 협의하고 있으며 구글 검색을 대체할 수 있다는 선택지로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다. 퍼플렉시티 검색 엔진. 현재 구글은 애플의 사파이어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탑재되어 있죠. 이를 위해 연간 200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파리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의 약 36%에 해당할 정도의 큰 금액이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알파벳 주가는 이날 장중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 동부 시간에 알파벳은 전장 대비 8%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마감판에 살짝 올라가면서 7.29%의 하락을 한 거죠. 네. 이제 검색도 우리가 구글의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AI 검색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제가 봐도 눈에 확 띄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구글, 즉 알파벳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와 변화의 물결이 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워칭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뭐가 수혜가 되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면에 된다면 우리나라 네이버도 좀 두들겨 맞을 가능성, 오늘 네이버는 카카오 이 두 가지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오히려 AI 기반으로 하는 다른 어떤 우리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의외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오늘 시장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취한 봅시다. 네, 달러 인덱스 오늘 강세로 들어왔었네요. 99.675 살짝 올라왔습니다. 달러 강세. 원달러는 1393.79 확 빠졌다가 어제 오히려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 오늘 새벽장에도 살짝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대만 달러도 30.401 달러당 30.401 대만 달러 1.38% 약세. 바닥을 치고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 예, 엔화는 1143.81엔, 네, 0.89% 약세.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엔화가 약세로 가는 모습은 당연한 거죠. 오랜만에 중국 위안 한번 봅시다. 1달러당 7.2253 위안. 강세로 갔다가 살짝 다시 끝을 돌려 세우는 모습. 전체적으로 아시아 통화가 다들 강세로 갔다가 되돌림의 모습이 있는데 하루 이틀로는 방향성을 참고할 예측하기가 힘들죠. 며칠 더 주고 봐야 되는데 뒤에서 잠깐 이들이 주는 함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권 수익률은 오늘도 살짝 빠졌네요. 2년짜리 3.785, 0.4bp 하락, 10년짜리는 4.281, 3.7bp 하락. 장기물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하기 오히려 참 좋은 장인 것 같아요. 오히려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긍정적 요인만 준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다시 크게 반등할 가능성. 이제 바닥에서 떨어지는 50% 반등을 했는데 나머지 50%까지 다 메꿀 수 있는,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저는 오히려 신골디락스다. 달러 강세, 금리 빠지죠.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국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다. 유가 빠지죠.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스탠스, 5월은 뒤로 뺄 게 아니라 엉덩이를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좀 강하게 붙어 있어야 될 것 같다. 시장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WTI는 57달러까지 빠졌네요. 상당히 인플레이션, 트럼프 정부가 머리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WTI 가격이 빠지면서 이것을 좀 희석시켜주는 그런 요인. 또 드라이빙 시즌이죠.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시즌에 유가가 빠지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여기에 이제 중동 평화협정에 대한 가능성.
오펙 플러스의 증산 이런 것들이 유가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유가 하락은 주식시장 특히 우리나라처럼 많은 그 에너지를 수입해오는 나라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죠. 원가가 절감되는 상황.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유가 하락 이렇게 되면 한전,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제 지구력이죠. 네, 지구력이 얼마나 있느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나쁜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플라이트 퀄리티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금값도 살짝 다시 꺾여서 내려오네요. 1.25% 하락해서 3,380달러. 테슬라 플러스 0.32, 엔비디아 3.06. 네, 좋습니다. 애플 마이너스 1.15, 팔란티어 어제 12% 이상 빠지다가 오늘은 다시 1.44% 상승. 이러다 한 또 5, 6%팍 치고 올라오죠. 네, 충분히 이것은 갭을 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은 아니다. 200달러까지 견디자. 네, 메타는 1.62% 상승, 일라인릴리 0.26% 상승. 어제 이제 경구용 치료제들 다 빠졌는데 인벤티지립만 살아 움직이는 거죠. 저는 인벤티지립은 상당히 누군가 건들고 있다. 이게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국내 이제 강남의 큰 손들, PB들이 이제 뭔가 열심히 사고 있는 듯한 느낌. 벌써 5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추가 상승을 할 것 같은데 5만 원 너무 좀 팔아줘야죠. 네, 좀 인벤트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브로드컴 2.36. 브로드컴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150달러까지 다 죽었다가 200달러를 넘어가는 모습. 전고점 250달러까지 견디면서 오면은 좀 팔아줘야 될 것 같아요. 250달러가 1차 목표 가격. 마이크론 2.65% 상승. TSMC 1.29. 반도체주들이 오늘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96,310달러. 비트코인 하면은 누구랑 연동된다고 했죠? 네, 나스닥 지수와 연동이 된다.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가 동행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더라. 최근 원화가치 급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봅시다. 대만 달러 강세 용인설 등 미국과 아시안 간 일종의 통화 합의 기대감이 확산 중이다. 4년여 최저치로 하락한 유가와 원화가치 급등 현상은 국내 금융시장과 경기에 긍정적인 재료를 제공할 것이다. 네,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줄 수 있죠. 경기 침체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제 고통지수,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합의를 경제 고통지수인데 역시 침체 리스크가 우려보다는 낮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많은 지표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게 시각이죠. 지난 5월 2일과 5일 이틀 영업일 동안 대만 달러 가치가 9%나 급등했죠. 근데 급등하다가 다시 약세로 돌았었는데 대만 달러 가치 급등 원인은 지난 1분기 대만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 전년 동월비 3.6%를 큰 폭으로 상회한 5.4%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영향도 있지만 관세 협상을 둘러싼 미국 측의 절상 압박이 있었다는 뉴스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와우, 대만 GDP가 5.4%나 오르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네, 상당히 대만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즉 대만과 미국이 무역협상 차원에서 대만 달러 강세를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달러 대만 환율이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락했다. 대만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대만 통화당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에서는 대만 달러 강세 용인설이 확산되면서 미국과 아시안 간의 일정의 통화 합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물론 대만 당국이 진화에 나서면서 대만 달러 가치가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대만 달러 강세 용인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대만 달러 강세 용인설에 촉발된 미국과 아시아 간 통합 합의 기대감 확산은 당연히 원화 가치의 동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은 예상이 되고 있죠. 미국과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도 환율 문제가 이슈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미 간 관세 협상 진척 시 원화 가치가 절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미국과 아시아 간의 통화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인위적인 통화 가치 절상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서 외환시장 내 아시아 통화 절상 기대감 강화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의 추세적 절상이나 원화 가치의 대폭적 절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된다. 한편
원화 강세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압력이 약화되거나 혹은 순매수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나는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달러 환산 코스피 지수가 원화 기준 코스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어서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된다면 외국인의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스피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원화 환산과 달러로 반대로 바꿨을 때는 달러 환산이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사야 된다는 의미죠. 네, 이런 것들. 달러 환산 코스피 지수는 원화 약세로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들의 눈에 들어온다면 다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도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죠. 네, 유가 하락은 뭐 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펙 플러스 증산 기대감이 향후에도 유가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3월 반도체 업황은 우려보다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리 이제 선반영에서 막 당겨서 재고를 쌓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 유가 하락은 반도체 시장에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은 이제 어제 제가 본 것 중에서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속적으로 봐라 추천하고 싶은데, 네,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죠. 네, 하나시스템 44,000원, 8조 4,352억, 네, 이게 시가총액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제 하나시스템을 제가 관심 있게 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하나시스템이 어제 주가가 오른 것은 호주에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서로 협업해서 입찰을 했다. 잠수함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거기에 들어간 다양한 레이더인데, 이 하나시스템이 레이더를 만든다는 거죠. 국내 스스로 힘으로 장거리 레이더를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전투력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 레이더가 AESA라는 레이더인데 이 수출을 성사시켰다. 하나와 LIG 넥슨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좋은 모멘텀이 되겠다.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 불안으로 군용 레이더 수요가 급증하고 한국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네, AESA 레이더가 뭔지 이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 시스템을 공부할 때 AESA 레이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무인 편대기용 AESA, 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 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를 말한다. AESA 레이더는 공중, 지상, 해상 등 다중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이다. 송수신 신호 처리와 빔 통제 제어와 같은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레이더 성능을 좌우한다. 편대로 운영되는 무인기는 탐지 추적, 적 방공망 제압, 전자전 등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아군의 생존성과 공격력 향상을 위해 고도와 반경을 샅샅이 살피는 첨단 레이더 탑재가 핵심이다. 이것을 하고 있는 레이더가 AESA 레이더라는 거죠. 이걸 미국이 기술 이전을 안 해줬던 것 같은데 이걸 하나 시스템이 스스로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에 군용 레이더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군용 레이더 시장도 지속 성장 중에 있다. 지난해 군용 레이더 시장 규모가 460억 7천만 달러. 굉장히 큰 시장이네. 2032년까지 연평균 20.96% 성장, 211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크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드론 및 무인 항공기 탐지를 위해 군용 레이더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걸 하나 시스템이 만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 시스템 목표 가격은 5만원, 5만원까지 견디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제 눈에 들어온 종목은 하나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추천해 주는 것은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지만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 기술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 ABL 바이오,
아리바이오, 큐라클, 큐어브레스, 젠백스, 엔카엘 이런 종목들이 기술 후보 물질인데 ABL 바이오를 역시 빠지면 6만 원이 깨지면 무조건 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두들겨 맞을 염려는 있지만 이렇게 에로를 중심으로 한 연구 중심은 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알츠하이머로 이제는 시각을 좀 맞추자. 이 관련된 기업 중에서 ABL 바이오 한번 지속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나머지 기업들도 한번 분석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 들어갑니다. 미국 증시가 이틀간 강한 조정을 나타낸 이유, 오늘은 소폭 강보합세를 보이며 단기 주가 조정에서 벗어나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어제 시장 이재명 정책주 관련주로서 돈이 몰려 들어갔죠. 국힘당 후보의 선거 공약, 즉 경제 공약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 쪽으로 돈이 그다음에 자금이 쏠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신재생 에너지 육성, 반도체, 바이오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거기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 찾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시작이며 많은 뉴스가 시장에 나오면서 출렁출렁 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길게 보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불확실성이 갈수록 제거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새로운 테마가 시장에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그 새로운 테마가 시장에 형성될까지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지금은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게 들고 미국에서도 테마가 형성되지 않고 한국에서 테마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제약바이오와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개별 종목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돌아설 가능성,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어제도 두들겨 맞았는데 좀 참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어제 조선은 호주 잠수함산업 공동 입찰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바로 윗골이 달리고 내려와 버린데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하지만 소폭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시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 좀 덜어내고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은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 팔아라. 한두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방사는 인도 파키스탄 전쟁 격화로 수혜가 될 거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속 보유를 추천을 한다.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중동발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한다면 상대적으로 화해 무대로 방산이 좀 두들겨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산도 너무 급하게 쫓아가는 것은 좀 반대이다. 최근 사고 싶은 종목이 거의 없죠. 네, 종목군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하이브, SM 등 엔터 관련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지속적으로 엔터 업종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고 가자. 하이브하고 SM 두 개 들고 가자. 예, 어제는 좀 쉬어간 K푸드 관련주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원화강세 수혜주인 한전이나 대한항공 등도 뭐 크게 많이 상승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탈출해서 단타로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한전보다는 대한항공이 좀 좋아 보인다. 저는 한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정적이죠.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네, 어제가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화면이 확 돌아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만 잘 지내면 내일 또 주말이죠. 네, 직장인에게는 많이 쉬는 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 주식시장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게 좋아질 것 같지도 않지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별 종목이 확 돌을 것 같은데 이재명 수혜주,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많이 빠진 제약바이오 반도체들의 반등, 그 다음에 엔터들의 지속적인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이 전망이 되는데 상당히 작은 섹터와 종목군들이니까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종목 공부와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많은 종목 연구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